오늘 소개할 전시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4월 17일까지 진행하는 아이웨이웨이의 첫 국내 개인전 아이웨이웨이 인간 미래입니다. 이번 전시는 회화, 사진에서부터 영화, 설치, 건축, 공공미술, 전시 기획, 출판 등 전 방위적으로 활동하는 아이웨이웨이의 예술세계를 소개합니다. 국현미에서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선보이는 해외 작가전인 이번 특별전의 주인공은 2010년 미국의 미술 잡지 아트리뷰에서 미술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중 1위로 지목된 현대미술계의 거물급 인물이기에 그 관심이 더 뜨겁습니다. 아이웨이웨이는 저명한 중국 현대시인 아이칭과 소설가 아오잉의 아들로 1957년 중국에서 출생한 작가입니다. 작가의 가족은 중국의 문화혁명 당시 혹독한 시련을 겪게 되는데요. 아버지 아이칭이 1958년 반공주의자로 고발되어 일가족 모두 중국 서부 신장상 지역으로 추방당해 아이웨이웨이는 그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아버지의 복권 후 작가 나이 18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그의 가족은 오랜 노동에서 해방되어 베이징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베이징으로 돌아온 이후로도 그들의 삶은 평범하지 못했지만 아버지의 문화계의 넓은 인맥 덕분에 아이웨이웨이는 그의 청소년기를 예술계 지도자들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당시 정부로부터 활동이 금지된 예술가들로부터 드로잉을 배웠던 계기가 그와 예술활동이 평생의 연을 맺게 된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는 베이징 영화학원 애니메이션과에 입학 직후 당대 중국의 현대미술 그룹 상성화회에서 활동을 하지만 입학 후 몇 해 지나지 않아 증퇴 직후 뉴욕으로 떠나 정식적인 미술 교육을 받습니다. 그 시절 그에게 가장 큰 영감을 준 아티스트로 현대미술의 창시자인 막실 두샹, 제스퍼 존스, 예술의 미디엄의 한계를 뛰어넘은 앤디 워홀을 꼽습니다. 그들의 미술을 접하며 레디메이드의 개념을 비롯한 현대미술에 대한 자신의 관념을 확립한 이래로 평면적인 회화활동에서 벗어나 설치와 조각작품에 대한 개념적 접근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레디메이드라는 용어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까 하는데요. 제가 소개해드릴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전신의 아이웨이웨이의 작품을 감상하시는 동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레디메이드란 이미 만들어진 공산품을 뜻하는 의미로 다다이즘의 대표적 작가로 손꼽히는 막실 두샹에 의해 처음 언급된 용어이자 현재는 하나의 미술 용어로서 혹은 예술 사조로서 빈번히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레디메이드를 언급하며 빼놓을 수 없는 미술 사조가 개념미술과 다다이즘인데요. 세계대전의 영향을 받아 인간의 의식과 무의식을 연구한 예술 사조인 초현실주의와 다다이즘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 전시 리뷰 예정인 살바도르 달리 전시에서 자세히 살피도록 하며 하겠습니다. 아마 가장 먼저 그래서 대체 이 공산품이 뭐 어쨌다고 이런 생각 드시죠? 그럼 제가 듀샹의 샘? 아니면 지금 보이시는 이 변기를 통해서 그 궁금증을 조금 해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변기 작품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 중 하나로서 아마 한 번쯤은 본 적 있을 익숙한 작품일 텐데요. 그럼 이 작품이 이토록 유명한 이유는 예술가 듀샹이 변기를 장인 정신으로 아름답게 빚어냈기 때문일까요? 이 변기는 예술가 본인의 손으로 직접 제작한 것도 작품 제작에 참여한 물건도 아닙니다. 이 변기는 그저 듀샹의 눈에 우연히 발견되고 그의 의지에 의해 구매된 일반 공산품 변기일 뿐입니다. 예술가가 한 일이라곤 그 제품을 물품샵에서 구입하고 변기 사이드에 알뮤트라고 사인한 게 전부인 셈이죠. 듀샹의 활동 시기는 세계가 전쟁으로 혼란스럽던 때였습니다. 이 변기가 최초로 선보인 시점은 1917년 1차 세계대전으로 전 세계가 침체되었던 시기였는데요. 이 시기 세계인들은 그토록 찬양하던 인간의 이성과 함적 사고가 만든 참패의 결과인 전쟁을 보며 인간의 욕심이 부른 파멸적 결론에 큰 회의감을 경험합니다. 그가 활동하던 시기에 미술 그룹을 다다라고 부르는데요. 이 시기를 대표하던 다다이즘 운동은 이전의 전통적 미술 형식을 모두 거부하고 인간의 이성이 닿는 고급스럽고 거창한 형식적 예술을 극구 부인합니다. 특별한 의미 없이 붙여진 다다라는 이름만큼이나 이들의 작품 세계는 무심한 듯 가치없어 보이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만들어낸 미술 작품은 현대미술의 시초작으로서 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최초의 개념미술 작품이기 때문이죠. 듀샹은 본인의 작품을 통해 작품은 완성된 작품 자체의 존재 가치보다 작품이 완성되기까지의 과정과 그 시초가 된 예술가의 의도와 목적이 훨씬 더 가치롭다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듀샹과 아이웨이웨이의 레디메이드 작품들입니다.
한마디로 작품을 스스로 창조해내지 않아도 예술에 대한 조예가 깊은 예술가에 의해 발견된 것이 곧 작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것이 무슨 형태이든 본래 어떤 용도로 사용되던 물건이건 그런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아이웨이웨이의 작품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듀샹인 만큼 그들의 레디메이드 작품에는 상당한 유사점이 존재하면서도 두 작가의 작품이 가지는 의미와 목적에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기도 합니다. 듀샹의 레디메이드는 종래의 시각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관념을 부정하려는 의도를 품고 있기에 그의 작품들은 작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작가의 선택이 하나의 스타일로 굳혀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우연성을 강조하며 반복적인 작품 제작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문화 유물을 사용한 아이웨이의 레디메이드 작품에는 도자기의 정교하고 아름다운 시각적 아름다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도 기존 물체를 새로운 형태로 변형시켜 시리즈물로 제작한다는 점이 이 두 작가가 가진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서도 그 시리즈물 중 일부를 감상하실 수 있는데요. 새 그리핀 화병들, 코카콜라 로고가 있는 신석기 시대 화병, 한항주 시대의 항아리 떨어뜨리기의 레고 버전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한항주 시대의 항아리 떨어뜨리기 이 작품은 1995년에 기록된 3장의 연속 사진인데요. 이 사진은 그가 중국의 한 시대의 항아리를 떨어뜨리는 순간과 항아리가 부서지는 찰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은 다다운동의 맥락에서는 역사에 대한 파괴이자 해방을 주장하는 행위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이 작업을 기록한 사진이 경매에 100만 달러, 원화로 13억으로 낙찰될 정도로 유난히 더 큰 이슈가 되는 것은 아이웨이가 선택한 오브제의 무거운 가치 때문입니다. 이 오브제는 기원전 200년경 만들어진 문화유물품입니다. 한나라는 한자, 한문 등 중국의 문화 형성의 기틀이 된 시기이자 나침반, 종이, 해시계 등 과학기술이 완성된 시기이기도 합니다. 즉 중국이라는 국가와 문화로 대표되는 기틀이 완성된 시기인 것이죠. 한마디로 아이웨이웨이는 이러한 문화 유물을 파괴하는 행위를 작품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의 문화 유물이기 때문에 쉽게 대체될 수 있는 공산품에 비교했을 때 재생산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파괴의 충격성이 클 수밖에요. 하여 한항조 시대 항아리 떨어뜨리기 이 행위는 우상 파괴주의자로서 아이웨이웨이의 작품 세계를 예고하는 작업물로서 그 가치가 상당합니다. 이 작품은 우상 파괴를 의미하는 퍼포먼스였던 동시에 그의 가족이 국가로부터 받은 부적절한 판단에 의해 겪었던 생활고를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려 당국의 잘못된 정치적 현실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1996년에서 97년까지의 문화혁명 시기 동안 문화재의 파괴는 엄청난 규모로 행해졌다. 가시적으로는 책, 불상 등과 같은 문화재들이 파손되었으나 비가시적인 지식인에 대한 규탄과 파괴는 더 엄청난 규모였다. 하지만 문화혁명이 끝난 이후 중국 정부는 사인방에게 책임을 물으며 이어진 경제정책과 발전으로 문화혁명 시기에 대한 회고와 책임 추궁은 영원히 잊혀진 채로 시간은 지났다. 이 작업을 포함한 문화유물과 전통을 사용한 아이웨이웨이의 작품이 문화혁명 당시 정부의 문화 파괴 행위를 연상시키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전개입니다. 그는 비판하고자 하는 대상의 행위를 무심히 반복하여 그 잔인함과 폭력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보여드릴 작품을 포함하여 이번 전시에서 레고 브릭 조립작들을 다수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한항조 시대의 항아리 떨어뜨리기, 난민 구조 동선, 그리고 12지신 두상입니다. 그 자체로도 특별하고 독특했지만 그 레고가 갖는 의미가 궁금해져 찾아보니 프로젝트의 제작 과정이 상당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처음 아이웨이웨이가 이 프로젝트를 기획하며 레고사에 제안서를 제출했었는데 레고사의 답변은 지원 거부였습니다. 회사의 규정상 레고 브릭들이 정치적 용도로서 사용되는 것은 어렵다는 이유였었죠. 직후 아이웨이웨이는 그가 봉착한 상황을 그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인들에게 알립니다. 이를 알게 된 세계인들이 본인이 소장하고 있는 레고 조각들을 그에게 보내기 시작한 겁니다. 한마디로 이 작품들은 전 세계인들이 함께 참여하여 만든 작품인 셈인 것이죠. 코카콜라 로고의 항아리와 전면이 도색된 항아리는 시리즈물로서 아이웨이웨이의 예술 정신이 고스란히 배인 대표적 반복 작품들입니다. 색칠한 항아리 시리즈 역시 중국의 고대 유물품 위에 페인트나 로고를 덧대어 만든 작품입니다. 이 역시도 이전 물체가 가진 역사적 가치 측면에서 그 가치가 훼손되어 버린 셈이죠.
이 시리즈에서 아이웨이는 기원전 5000년에서 3000년이 된 신석기 시대의 토기들을 사용하여 상당한 이슈가 되었는데요. 코카콜라 로고가 있는 신석기 시대 화병은 아이웨이웨이가 토기 위에 공업용 페인트로 코카콜라 로고를 새긴 작품입니다. 덩샤오평이 처음으로 코카콜라 회사의 중국 시장을 개방한 이후로 코카콜라는 중국의 자본주의와 서양의 시장 경제의 상징이었고, 이 작품에서 아이웨이웨이는 중국의 전통을 상징하는 도자기 위에 값싼 대량 생산품인 코카콜라 로고를 덮은 것입니다. 단순한 과정으로 국가의 중요한 가치들을 단순에 전복시키는 것은 아이웨이웨이가 정부의 잘못된 행보들을 고발하고 국가의 과거 문화 파괴 행위를 역이용한 행위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이웨이웨이가 그 작품 전체를 이끌어나는 방식이죠. 아이웨이웨이는 단순한 종래의 예술사조에 대한 비판적 태도와 혁명적 의도에 뿌리를 갖는 다다의 레디메이드 개념 위에 국가적이고 사회적이며 문화적인 요소들을 자연스레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10여 년간 중국의 민주주의의 부재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것을 줄기차게 비판해왔습니다. 그가 체제 비판적인 성향을 본격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한 것은 2006년부터 블로그와 트위터에 중국의 열악한 인권 문제를 고발하는 글을 올리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2006년부터 약 1년간 2,700여 건의 글을 기재했는데 중국 정부에 대한 비판과 조롱, 독설로 인해 2009년 그의 블로그는 강제적으로 폐쇄됩니다. 현재도 그는 정부의 철저한 통제하에 감시되고 있으며 중국 당국의 여권을 압수당해 해외여행이 통제되는 것도 여러 번 있었던 일입니다. 그의 작업실 앞에는 24시간 CCTV가 작동 중이라고 하네요. 2009년 스촨성 대지진 당시 정부가 은폐하고 조작하려는 사망자 수와 그들의 신원 그리고 지진 당시 피해 상황을 낱낱이 파헤치기 위해 조사를 이어갔었고, 피해자와 유족들을 돕는 시민조사대를 모집하며 활동하기도 했었는데요. 당시에도 중국 정부에게 그는 골칫거리였죠. 심지어 국가 공직자의 비리를 밝히는 과정에서 현지 공안의 머리를 맞아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했으며 상하이에 짓고 있던 그의 작업실이 강제 철거되기도 합니다. 2011년 4월 전시 일정으로 런던 출국길에는 베이징 공항에서 중국 정부에 의해 강제적으로 연행되어 81일간 구금됐던 국제적 사건도 있었죠. 아이웨이웨이는 2015년부터 유럽에 체류하며 난민을 주제로 한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기 시작합니다. 난민들이 유럽 국경을 넘기 위한 중요 경유지인 레스보스 섬에 버려진 140여 개의 구명조끼를 엮어 만든 구명조끼 뱀, 그리스와 마케도니아 국경 사이 철거된 남미 캠프에 버려진 옷가지들을 세탁과 다림질을 거쳐 가지런히 정렬해 놓은 빨래방, 이 설치물들을 중심으로 전시실을 맴도는 동안 작가의 난민 다큐멘터리 내에 오직 바라는 것은 평화다, 안전이 보장된 국가의 국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꿈이다 라던 피난길에 지쳐 아이를 꼭 안고 인터뷰하던 여인의 목소리가 떠올라 가슴이 먹먹하고 아프더라고요. 그는 블로그, 트위터,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디지털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소통하는 선구적 예술사라는 점에서 세계적인 위상을 갖습니다. 이번 전시의 제목은 그의 예술적 화두인 인간과 미래를 결합한 내용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이웨이웨이의 예술은 인간으로서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며 희노애락을 표현할 자유가 보장된 세계를 위해 목소리냅니다. 아이웨이웨이는 현재 그리고 미래 세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계인들이 누려야 하는 공평한 권리를 위해 그 행보를 멈추지 않습니다. Liberty is our right to question everything. 자유란 모든 문제에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번 전시에서 공개되는 아이웨이웨이의 대표작으로는 사진 연자 원근법 연구를 비롯하여 새그리핀 화병들, 코카콜라 로고가 있는 신석기 시대 화병, 난민 모티브의 도자기 기둥, 유리를 이용한 원근법 연구, 검은 샹들리에, 구명조끼 뱀, 빨래방 등을 포함한 대형 설치 작품과 살아있는 자, 오잉야 등 10편의 영상으로 구성되어 총 126점을 선보입니다. 세계인들이 마주하고 있는 문제점과 모순점을 다양한 형태로 해석하여 더 나은 미래를 고민하는 중국 반체제 예술가 아이웨이웨이는 인간의 표현의 자유를 위해 기존 질서와 권력에 대담하게 저항합니다. 한 인터뷰에서 묻길, Were you never afraid, though, as somebody who has been detained by the Chinese government? I mean, on multiple occasions, it appeared that your life would be in danger. You were told so many times not to go up against the government, and yet repeatedly you did. Is there no fear in you? Is that what it is? Or
How do you keep on pressing? I do have a fear, but that fear would come from if I don't speak out. Simply, there's no person whose name is Ai Weiwei, and I will be silent as anybody else. So that is not responsible to life itself. We always want to speak out our mind. Right. 표현의 자유가 없다면 생명의 중요한 특성, 인간으로서의 특성은 없다. 그는 현대인들에게 진정한 선 영향을 미치는 정말 좋은 예술가입니다. 아무리 멋지고 좋은 말로 아이웨이웨이를 꾸며내려 해도 곱고 좋은 예술가 밖에는 그를 가장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못 찾겠더라고요. 이번 전시는 꼭 빼먹지 말고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나와 나를 둘러싼 주변 상황을 좀 더 관심을 갖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좋은 자극이 되어줄 거예요. 이번 시간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